이번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0부터 100까지의 합을 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방금 배웠던 포 반복문을 이용합니다. 자, 시작은 0부터 할 거고요. 시작값. 시작값이고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할 거냐? 100까지예요. 100까지. 0부터 100까지의 합을 계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0이 들어가서 자, 0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0에다가 1을 더해서 이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얘를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또 2가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1, 얘를 지금 저장했던 1을 에다가 자, 1을 더하니까요. 3이 될 거고요. 그죠?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죠, 얘가. 자, 이번에는 3이 들어오면 자, 기존에 저장돼 있던 3에다가 지금 들어온 3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6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가지를 다 누적해서 더해줘야지만 합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코드를 좀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실습에 넣어 볼게요. 자, 일단은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이름을 아웃풋이라는 이름으로 주었고요. 그리고 초기 값으로 0으로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웃풋은 어떤 용도로 변수를 지금 선언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얘는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0부터 시작하고 100이라고 하는 비교 우리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끝값. 자, 이거는 포문에 들어가야 돼요. 포문에 들어가야 돼요. 얘가 시작값이고 자, 100까지라고 하는 건 조건에 들어갈 거예요. 조건에 들어갈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누적되는 값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이 들어갔을 때 1을 기억하고 2가 들어갔을 때 3으로 합해지는 값을 기억하고 있고 3이 들어왔을 때 6이 되고 6에다가 4가 들어오면은 다시 10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누적되는 값을 기억할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 얘를. 자, 얘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아웃풋이 할 거예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누적되는 값들을 다 보관할 거예요. 저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누적되는 값을 들어있는 이 변수라고 하는 곳에는 초기치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변수의 초기 값으로 설정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초기 값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 얘를 주지 않고 그냥 아웃풋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쓰고 기존에 있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곳 안에 거기에다가 어떤 값들을 갖다가 넣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얘를 갖다 초기화를 주지 않으면 이 안에 어떤 것이 메모리상에서 무엇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뭔가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값이 여기에 엉뚱한 값으로 이 안에 그러니까 잔여물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쓰레기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컴퓨터에서 가베지 값이라고 해요. 쓰레기 값. 그러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이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것으로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이제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를 합니다. 자, 변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변수가 어떤 용도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초기화를 하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 얘는 누적을 하기 위한 거 합에 대해서 누적입니다. 누적.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계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계산식이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로 되어 있다면 곱하기 연산을 해야 된다면 초기를 0으로 주면 어떤 값을 주어도 0으로 곱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연산하려고 하는 누적하려고 하는 것이 누적의 합을 구하기 위한 거라면 그렇다면은 0으로 초기화하시고요. 얘를 갖다가 0으로 초기화하시고요. 자, 내가 사용해야 되는 그 공식 자체가 곱하기 연산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라면 최소 기본 1로 주셔야지만 연산이 된다는 거. 자, 그거를 감안하신 다음에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하는 변수에 0으로 선언하고 이제 폰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폰문으로 들어왔더니 시작값 어떻게 됐어요? 변수 i를 썼네요. 자, i라는 변수는 뭐라는 거예요? 카운트라는 거죠. 0, 1, 2, 3, 4 해서 99, 100까지. 그거를 하기 위한 용도니까 0부터 시작하는 시작값 선언했어요. 자, 그리고 얘가 조건이죠. 조건. 비교하기 위한 조건인데 i가 언제까지 이 포문을 수행할 거냐. 자, i가요. 100보다 작거나 100보다는 작아야죠. 99까지. 하지만 100까지도 포함해야 되죠. 100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는 99까지 가고 100번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같을 때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씩 증가를 해줘야 되니까 뒤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i 플러스에서 증감연산자가 들어갔지요. 하나씩 1씩 증가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 중괄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수행을 할 거잖아요. 자, 근데 중괄호에 있는 내용을 수행할 때 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그냥 익숙해져 있는 그냥 어떤 연산인데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이런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i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뭐였어요? i가 해야 되는 거. 자, 0 들어가고 계산할 때 1 들어가고 2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가요? 99, 100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거 더하기 할 거잖아요. 자, 걔를 더하는 게 누구예요? 더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자, 이게 우리 사용하려고 하는 아웃풋이죠. 자, 아웃풋이라고 하는 변수에 여기다가 더해질 거예요. 더하고 더할 거잖아요. 자, 하나씩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아웃풋에다가 더하기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이 씁니다. 자, 아웃풋에다가 더해라. 자, 무엇을? i를 더해라. 그리고 그 더한 값을 다시 아웃풋에다 저장해라. 그 뜻이에요. 얘를 좀 제가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여러분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 자,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에다가요. 자, 는 하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기존에 있었던 거. 제가 조금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좀 엉성해요. 그래도 알아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문장인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도 써요. 무슨 얘기냐 보면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는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대입연산자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계산해서 왼쪽에다가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얘를 기점으로 우리는 오른쪽 걸 보는 거예요. 자, 아웃풋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지금 들어온 i. 만약에 이게 처음이면 0이 되겠죠. 맨 처음이면 0. 자, 그런 다음에 하나 증가할 거니까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가 되고 3이 되고 얘가 자꾸 바뀔 거예요. 자, 얘가 하나씩 바뀌면서 누적해서 들어가 있는 이 아웃풋.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자, 지금 들어온 얘를 더해서 이쪽으로 여기다가 다시 옮겨서 여기서 저장 기억하고 있어라. 그 뜻이에요. 자, 얘는 이전 거. 얘는 나중에 마지막 거. 그러면 1이 들어가서 2를 기억하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자, 2가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는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 3으로 바뀔 거고요. 자, 기존에 여기에 3이 있었다가 또 3이 들어오니까 이제 얘는 뭘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뀌죠.
4가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여기가 자 6에다가 4니까 얘는 누구를 기억해? 10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아웃풋 더하기 i는 이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저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제가 아웃풋은 아웃풋 더하기 자 i 이렇게 연산이었잖아요. 자 이때 이 더하기를 요거 앞에다가 이렇게 여기 앞에다 붙여주는 거야. 앞에다.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 는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는. 자 그리고 얘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얘는 없애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웃풋 더하기 는 이거 여러분 붙여서 쓰신 거예요. 이거 하나의 연산자. 그리고 i라고 쓰는 거예요. i.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이거는 풀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아웃풋은 아웃풋 더하기 i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가지고 있는 게 최종적으로 누구예요? 아웃풋이에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다 더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 Alt에서 화면에다 출력하라고 한 거죠. 자 출력값은 5050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저희 코드에다가 넣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파일 하나 다시 만들 거예요. 자 저희 지금 다시 9-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20번 들어가시고 자 여기다가는 1부터 100까지의 합 구하기라고 써볼게요. 0부터 근데 0은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0 들어가도 계산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0부터 100까지 합 구하기. 자 스크립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수 하나 선언할 거예요. 자 우리 변수를 선언할 건데 이 변수의 용도는 어떤 용도? 예. 자 누적의 합을 저장할 변수예요. 계속 누적될 값, 누적되는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예요. 자 변수 선언으로 아웃풋이라는 이름으로 주고요. 초기 값으로는 합계를 구할 때는 기존에 어떤 값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0부터 들어가 있어요. 계산이 정확하니까. 자 초기 값으로 0으로 줄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반복을 수행하도록 할게요. 자 포문을 지금 사용했고요. 포문을 이용해서 초기에는 0부터 0, 1, 2, 3, 4에서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카운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변수에 i는 역시나 얘는 초기값 1로 뭐 0으로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0으로 했고요. 보통에 우리가 이제 1부터 100까지 합 구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 1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조건은 어때요? i가 자 100까지잖아요. 100까지. 그러니까 자 100보다 작거나 0, 1, 2, 3, 4, 99 작거나 100일 때까지. 자 100번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자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고 주시고 i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제가 요거를 조금 띄어쓰기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기가 조금 쉽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누적되는 값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풀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아웃풋 더하기 i 원래 이렇게도 쓰여요.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자 요거를 좀 더 줄여서 쓴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자 요거는 제가 아웃풋에다가 우리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자 이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을 요 앞에다 붙여요. 제가 요거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하나처럼 돼. 이게 연산자가 하나예요. 하나. 반드시 붙어서 쓰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류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우측에 있는 아웃풋은 왼쪽에 있는 거 아웃풋과 동일한 거잖아요. 변수가.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때요? 훨씬 더 간결해 보이지 않아요? 예. 자, 요거는 제가 주석 처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를 더 많이 씁니다. 훨씬 더 간결하니까. 자, 얘는 역시나 i에 대한 거를 계속 아웃풋에다 누적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누적된 것이 이제 아웃풋에 최종적으로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포문이 끝난 뒤에 저희가 이제 결과를 출력해야 되겠죠. 자, 화면으로 결과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출력하도록 할게요. 자, Alt 기능 이용해서 가로 열고, 저희가 지금 누적돼서 합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변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아웃풋은 글씨가 아니고 여러분 변수예요. 변수는 문자 처리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짜리 따옴표를 붙이면 그냥 우리 알파벳 OUT, PUT라는 글씨를 문자로 출력하라는 뜻이고, 얘는 변수예요. 변수는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출력이 끝났으면, 자, 얘를 저장을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주세요.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합계가 얼마가 나왔느냐면 5050이라고 하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러 없이 잘 나오셨어요? 예, 일단 확인 눌러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 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누적하는 누적 연산을 좀 사용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익숙하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 함수는 선언과 호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메인에다가 쭉 내용을 다 펼쳐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코드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능을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내용을 처리할 만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이 함수를 이렇게 불러서 호출해서 함수로 가서 그 함수를 실행하고 결과를 되돌려서 주는 그러한 부분인데, 자, 선언하는 부분과 그리고 호출하는 부분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에 그러한 순서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선언과 호출했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코드 집합을 나타내는 자료형이다 라고 표현했네요. 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자, 익명의 함수라고 하는 건 함수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만들어 쓰는 방법을 익명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선언적 함수라고 하는 건 함수의 이름을 입력해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익명함수로 만들 때는 펑션이라고 하는 구문을 넣어주시고, 자, 그냥 여기다가 가로를 열고 닫고 해주시고 중괄호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다면 얘하고 얘의 차이, 여기에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요. 자, 이 차이가 있는 건데요. 자, 익명함수하고 그리고 선언적 함수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익명함수입니다. 자, 함수를 하나 먼저 선언을 하도록 했고요. 자, var 함수. 자, 그리고 는 한 다음에 펑션. 즉 얘가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펑션 했는데 이 자리에 아무런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익명의 함수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신 자, 가로로 열고 닫고 해주시고 중괄호에서 중괄호. 그랬더니 어떤 걸 처리하래요? 자, Alt라고 하는 화면 출력에 함수 01이라고 화면에 그냥 글씨를 출력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lt 함수 02라는 글씨를 출력하도록 했네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화면에 함수 1과 함수 2를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Alt에 의해서 type of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자료형을 얘기합니다. 이 자료형이 무엇이냐?
자료랑 타입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 보니까 함수라고 들어가 있네요. 자, 이 함수가 여기에 있는 얘가 자료형이 뭐냐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함수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펑션으로 나올 거고요. 자, 연결해 주도록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렇게 또 함수라고 썼어요. 얘는 이거는 함수, 즉 이 부분을 호출한 거예요. 이거 가서 처리하고 와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type of라고 하는 요거는 이 함수라는, 그러니까 이 함수라고 하는 글씨 여기에 있는 얘가 지금 이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자료형이 뭐냐 했더니 얘는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다라고 했어요. 펑션이라고 앞에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이 함수는 얘를 호출해서 이거를 처리하고 와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만큼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일단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다시 예제를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작업할 거는 9-21.html 작업해 주시고, 자, 기본기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익명의 함수라고 넣어 볼게요. 자, 함수 사용하기. 자, 함수 사용하기라고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자, 함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처럼 var 그리고 함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넣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0이라고 넣어주면 얘는 그냥 변수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뭐 가나 다 넣으면 어때요? 얘는 배열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이게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는 여러분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이라고 하고요. 딱히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익명의 함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다 이제 어떤 걸 처리할 거냐 했어요. 자, Alt에 의해서 함수 01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도록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Alt 해서요. 함수 02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도록 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게 이제 화면으로 출력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화면 출력. 자, Alt에 의해서요. type of라는 명령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 함수라고 넣었는데 우선 이것만 한번 여러분 저희가 이것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뒤에 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우선 요거 하나만 type of라고 하는 것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했더니 뭐라고 떠요? 자, 이거의 타입은 함수, 즉 얘의 타입은 이게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펑션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펑션, 그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여기에서요, 얘를 갖다가 제가 이거 지우고 그냥 함수만 넣어볼게요. 함수 이렇게요. 자, 그럼 얘는 누구를 의미해요? 얘를 의미하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출력하러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결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함수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쭉 출력이 됐네요. 자, 이름이 없다 해서 익명의 함수인데요. 네, 이렇게 사용한 건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두 개를 합쳤어요. 여기다가 자, type of라고 하는 거에 자, type of라고 하는 거에 함수라고 하는 펑션, 자, 걔를 하나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자, 더하기 연산자 사용하고, 자, 그리고 조금 간격을 띄기 위해서 콜론을 사용했고요. 뒤에다가 자, 다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다 이제 뭐 결합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type of에 의해서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콜론 뒤에 있는 여기 펑션에서부터 나머지 이 내용은 자, 함수에 담겨져 있는 그 변수, 함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렇게 출력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결과까지 잘 보셨어요? 앞에 이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서 익명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익명함수까지 우선 여기서 내용을 마칠 거고요. 저희 조금 이따가 이름 붙여서 자, 선언적 함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